입니다. 그러면 158의 절반은 얼마죠? 79입니다. 그래, 그러면 79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일 큰 분자량이 얼마야? 81입니다. 182니까 아, 네. 81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야. 네. 그 다음에 y의 동위원소를 따져볼 거예요. y는 70짜리니까 35짜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y가 74짜리니까 37짜리가 있다는 얘기지. 네. 이거의 존재비가 얼마냐 이걸 알아내야 되거든. 네. 근데 자, 이걸 선생님이 존재비 따질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봐봐. 자, x79의 존재비는, 자, 거기 분자량 존재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 뭐냐, 분자량 세 종류의 존재비.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지. 네. 그러면 존재비는 1대 2대 1이잖아. 네. 그거의 전체는 얼마야? 1대 사, 2대 네. 1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전체잖아. 네, 4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네. 그거를 루트를 씌우라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존재비는 2분의 1이에요. 네. 그러면 얘도 2분의 1이지. 네. 그 다음에 y2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니? 9대 6대 1로 존재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자, 전부 더하면 16이지. 네. 그 중에 첫 번째 게 9개지. 네. 그거 루트 씌우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4분의 3이야. 이거 4분의 3. 그러면 얘는 4분의 1. 이렇게 네. 되는 거지. 아하. 이게 존재비야. 네. 그러면 문제에서 y의 동위원소 두 가지 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다른 세 가지 xy가 존재한다. 맞나요? 자, xy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79짜리하고 35짜리. 그 네. 다음에 또 81짜리하고 35. 그 다음에 81짜리하고 37짜리가 존재할 수 있지. 79짜리하고 37짜리도 그러면 똑같지 않아? 79짜리하고 37짜리. 요거 더하면 얼마? 아, 더하면은, 네, 116이지? 네, 116.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116입니다. 봐봐, 이거 똑같으니까 얘는 같은 거지. 아,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114짜리. 그 다음에 얘는 110 음, 얼마짜리냐? 110, 8짜리인가?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한다. 아, 그 다음에 자연계 존재는 XY 분자 중에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XY의 존재비. 이게 분자량이 제일 작은 존재비지. 네, 그러면 얘 존재는 2분의 1이죠. 네, 얘 존재는 4분의 3이죠. 네. 그러면 8분의 3이잖아. 아, 음, 8분의 3은 몇 퍼센트야? 8분의 3은, 거기에 보면은 8분의 3은 75%는 아니죠. 네, 75%는 4분의 3이 75%니까. 아, 그러면 8분의 3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75의 절반은 얼마냐? 37.5%네.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풀면 되지. 그 다음에 또 질문은 11번입니다. 11번도 볼까요? 자, 요런 것도, 자, 용기 속에 가와나 기체 각각 들어있는데 두 용기 속에 온도 압력은 같고 기체 질량비가 3대 2대. 자, 네, 질량비는 가대나는 3대 2.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상자가 가야. 그 다음에
요게 나야. 근데 가에는 어떻게 들어있냐면 C13에 C13짜리 맞죠? 네. O16짜리 O2 이게 3리터 들어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는 C12짜리 72짜리. O는 16짜리 O2 네. 그 다음에 C가 12짜리 O 18짜리에 O2죠? 네. 자, 이게 2리터예요. 2리터. 이해됐니? 네, 이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질량과 나의 질량이 3대 2라고 주어진 거 가지고 풀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요 3대 2가 질량비고 이게 몰수비지. 네. 자, 그럴 때 요거를 X몰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는 2-X몰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3몰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부피비는 몰수비하고 같죠. 네. 그러니까 부피를 몰수로 하면은 우리가 질량을 구할 수 있잖아. 혹시 E-X몰이 전체가 2리터는 2몰이라고 할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요걸 X몰이라 그랬으면 얘는 2-X몰일 만큼 있어야 전체 2몰. 아,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질량수를 풀어내면 되잖아.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거는 CO2 16짜리가 13짜리 해서 요게 3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러면 자, C13짜리 3몰이 있는 거지. 네. 그리고 O 16짜리 6몰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두 개짜리가 세 개 있으니까 총 6몰이야. 네. 그러면 이거 질량은 얼마야? 39에다가 이거는 96이죠. 네.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은 105인가요? 105가 아니라 100, 135? 135. 이게 질량이야. 아, 이게 3대 2로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거는 C 12짜리, O 16짜리 이걸 X몰이라고 했으면 네. C 12짜리는 X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12X지. 네. 그 다음에 C5니까 5짜리가 16짜리가 2X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 질량수는 얼마야? 32X죠. 아, 네. 그 다음에 C12짜리, O 18짜리의 O2 이거는 E-X몰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C12짜리는 E-X몰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총 얼마야? 10 24 마이너스 플러스 2의 12x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5 18짜리가 자 2 마이너스 x몰이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자 요게 4 이게 4 마이너스 2x만큼 5가 18짜리가 있으니까 결국은 얼마야? 4 48에 32 72 2. 네. 마이너스 32, 36x 36S. 그치? 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 24하고 72 더하면은 96 96. 마이너스 12x하고 36 12 더하면은 48x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요거는 12x 32x 더하면은 44x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96 마이너스 4x가 나오죠? 네. 자, 요놈하고 요놈의 질량비는 자, 135 대 96 마이너스 4x가 질량은 3대 2라 됐잖아. 네. 이거 풀어내면 되죠. 이렇게 곱해. 그러면 얼마야? 270.
270. 270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96 곱하기 3은 36, 18, 39, 28, 288 288. 마이너스 3, 4, 12x. 그치? 네. 그러면 288에서 270을 빼면은 18. 18은 12x 이렇게 나오네. 어, 그러면 자 얘는 3으로 나누면 3, 6, 18, 6은 3, 4, 12. 또 2로 나누면 3은 2x네. 네. x는 몇 몰이야? 1.5mm. 3몰. 1.5몰이야. 네. 그러면 이게 1.5몰만큼 있고 얘가 0.5몰이 있는 거지. 네. 그러면 2몰을 2리터라 그랬으니까 이게 1.5리터라고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0.5리터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 네. 이해됐지? 되었습니다. 자, 아, 그렇게 풀면 요건 다 끝나. 네, 이 수학적인 거는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요런 거를 자, 파랑이가 쉽게 자, 요런 문제를 풀 때 요게 부피가 주어져 있는 거를 네. 몰수로 계산을 해버릴 수 있게 네. 해내면 되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얼마 있는지 몰라. 전체가 2몰인데 하나를 x로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2-x고 그 다음에 질량비가 3대 2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지. 음, 네,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질문 있어요? 그 다음 거는 그 23번에 어, 그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그 전자의 스핀 자기양자수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전자의 스핀 자기양자수라는 게 전자의 네. 스핀 양자수예요. 스핀 양자수는 업하고 다운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네. 그래서 전자가 전부 쌍을 짓고 있으면은 스핀 양자수의 총합은 0이지. 네. 왜냐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홀전자가 있을 때만 스핀 양자수가 0이 아닌 경우가 나오지. 네.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류기준 1이 자, 전자의 스핀 자기항자수의 총합이 0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거기 한번 봐봐. 예. 리튬, 베릴륨, 자, 리튬 1s 둘, 2s 하나, 베릴륨 1s 둘, 2s 둘, 그 다음에 플로린 1s 둘, 2s 둘, 2p에 다섯, 마그네슘은 1s 둘, 2s 둘, 2p에 여섯, 3s 둘이지. 네. 여기 봐. 다 쌍을 진 건 요놈하고 요놈이 쌍을 가졌잖아. 네. 그러니까 분류 기준 1에서 자, 거기 봐봐. 요게 리튬, 베릴륨, 플로린, 마그네슘에서 자, 스핀 양자수 합이 0이냐? 라고 할 때 예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마그네슘하고 베릴륨이 예로 가는 거고 네. 아니오로 가면은 여기에는 리튬하고 플로린이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아, 그래. 요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 배웠잖아. 네 개의 양자수 중에 네. 양자수, 부양자수, 방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음, 여기서는 스핀 양자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어? 하나, 둘. 그 25번, 25번 모르겠습니다.
자, 25번도 답은 2, 3주기 바닥 상태, 2, 3주기 원소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네. XZ의 홀전자수 합이 6이래요. 네. 그러면 봐봐. 홀전자수 네. 합이 6이라 그랬으면은 XYZ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홀전자 수가 합이 6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홀전자 수는 하나, 둘, 세 개 이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야 6이 나오니까. 그리고 네. 또 6이 될 수 있는 게 뭐니? 그 보기 둘, 둘, 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또 3, 3, 0도 나올 수 있겠지. 아, 네. 근데 이런 게 가능할까?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요걸 한번 해봐.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돼 있거든. 네. 홀전자가 1, 0, 1, 2, 3, 2, 1. 여기도 홀전자는 1, 0, 1, 2, 3, 2, 1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홀전자 합이 1, 2, 3일 확률, 그 다음에 3, 3, 0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제 요거를 따져줘야 돼. 자, X와 Z의 원자가 전자수는 4, 7 중 하나다 그랬지. 네. 자, 그러면 원자가, 자, 여기도 또 한번 보자. 원자가 전자수는 여기는 몇 개야? 1, 2, 3, 4, 5, 6, 7. 여기도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맞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수는 X, Z의 원자과 전자 4, 7 중 하나다. 그러면은 요거는 빼버리고 네. 여기도 요것도 빼버리면 되지. 네. 그러면 4, 7 중 하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3, 3, 0은 될 수 없네. 네. 그래, 0인 것들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둘둘둘이나 1, 2, 3일 확률이 가장 크죠? 네. 그 다음에 또 봐봐. 원자과 전자수는 YXZ래요. 네. 자, YXZ를 이제 이거를 서로 또 비교해 봐야 돼. 자, 이제 자, 요거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CNOF하고 자, CNO 자, 조금 자, CNOF 그다음에 SIPSCL 이렇게 해서 자, 홀전자는 자, 요게 2, 3, 2, 1 2, 3, 2, 1 그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자, 4, 5, 6, 7, 4, 5, 6, 7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뭔가 봐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자, C는 몇 개야? 1s2, 2s2, 2p의 둘이지요. 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지. 네. 그 다음에 얘는 5개. 다섯 얘도 5개. 개. 얘도 5개. 네. 근데 규소는 여덟. 자 1s 둘, 2s 둘, 2p에 6, 3s 둘, 3p에 둘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다 채워졌으니까 5개, 6개, 7, 8개네. 8, 9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 Y, Z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y가 제일 크고 y, x, z 이거 두 개를 맞춰줘야지. 네. 그러면 자 거기에서 x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y가 2가 되고 z가 2가 돼야 맞을까? 이거를 이제 찾아야지. 그쵸? 네. 원자과 전자수는 y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맞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 y가 제일 크니까 한번 자 이렇게 CL 같은 거를 하면은 맞을까? 어, 근데 Y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제일 크니까 아 CL 17쪽은 아니다. 그치? 네, X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그러면은 X를 17쪽이 아니니까 그러면 16쪽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16쪽이 되면 원자과 전자수는 자 16쪽을 X라고 해보잔 말이야. 16쪽이 이게 X이거나 이게 X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자 맞는지 한번 봐봐. 거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개, 9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수는 Y가 X보다 크대. 네. 그러면 맞아? 그러면 Y는 17쪽이 돼야 되잖아. 음, 그치? 네. 자 Y는 봐봐 17쪽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맞춰봤더니 맞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네. 자, 거기 보면은, 자, 원자과 전자수는 YXZ고, 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제일 크다 그랬잖아. 네. 근데 X를 17쪽이라고 하면, 네. 17쪽이라고 하면 뭐에서 안 맞냐면, 원자과 전자수는 Y가 제일 크잖아. 네. 그러니까 아, X는 17쪽이 될 수가 없다. 17쪽이 될 수 없다지. 네, 맞습니다. 그래, 요거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 X를 16쪽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쪽이라 네. 하면 그러면 봐봐. X를 16쪽이 5하고 S가 있으니까 요걸 X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자 거기 봐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많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Y가 더 커야지. 네. 그러면 Y는 잘 봐. Y는 17쪽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음, 자, 얘가 X가 되는 거지. 왜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이게 제일 크잖아, 9가. 네. 근데 얘는 5하고 5로 같잖아. 네. 그러니까 그 16, 17쪽을 만들 때 얘를 16쪽으로 주면 9개로 줘야지. 음, 그러면 Y는 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Y는 얘가 돼. 그러면 홀전자 봐봐. 홀전자가 2개, 그쵸? 네. 하나, 이렇게 나왔네.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홀전자 수의 합이 6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C는 홀전자가 무조건 3개짜리가 나와야 되겠다. 네. 그래, 그러면 N하고 P 중에 하나겠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잘못됐다. 자, 여기에서 잘못됐네.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제일 커야 돼. 그치? 네. x가 16족에 될 수도 있지만 15족도 될 수 있네. 아, 그치? 16쪽에 다시. 왜냐면 요 아, 숫자가 네. 9잖아. 9로 같잖아. 네. 그러면 x가 15족도 될 수 있는데 우선 그 위에 봐봐. xz의 원자과 전자수는 47 중 하나다 그랬죠? 네. 그러면 홀전자수의 총합이 여기 봐봐. 홀전자수 총합이 6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네. 그러면 홀전자가 2, 3, 1 여기도 2, 3, 1이니까 얘는 1, 2, 3이 나와야 되겠다. 음. 그, 근데 둘둘둘도 될 수 있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자, 근데 둘둘둘로 되면 그 밑에 조건이 안 맞잖아. 자, 둘둘둘로 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자, 둘둘둘이 되면은 자, 요 네 개가 두 개짜리인데 자, 우선 요게 둘이라고 하면은 요거 둘로 한번 따져봐봐. 어느 걸 x로 할까요? 이걸 x라고 하면은 y는 누가 돼? 원자과 전자수는 어, y가 제일 커야 되거든? 네. 그러면 둘둘둘이면 얘를 y로 줄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얘를 y로 두면 또 같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뭐 x로 준다면은 y의 원자과 전자수가 또 안 맞잖아. 네. 그치? 네, 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음. 1, 2, 3으로 맞춰야 돼. 네. 그러면 1, 2, 3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중에 자 이거를 x라고 주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제일 크죠. 거기서 x가. 네. 그 다음에 자 원자과 전자수는 y가 제일 커야 되니까 p보다 더 큰 놈은 누구니? T보다 더 큰 놈은. 16쪽이나 17쪽이지. 네. 근데 얘를 y로 둘 수는 없어요. 그치? 네. 왜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얘가 y로 두면은 자 원자과 전자수는 제일 많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적잖아. 이건 안 되잖아. 오비탈 수가 9으로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 봐봐. 자 얘가 하나, 얘가 홀전자 셋, 두 개짜리만 찾으면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 두 개짜리는 얘가 될 수 있나? 안 되죠. 요 오비탈 수가 똑같잖아. 맞습니다. 얘도 안 되지. 오비탈 네. 수가 똑같으니까. 네. 그리고 얘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봐봐. 이거를 Z로 하면은 Z는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 예. 그러면, 그리고 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자 여기서 안 되잖아. 얘는 Y가 5개밖에 안 되잖아. 얘는 네. 8개고. 음, 그치? 네. 그러면 얘밖에 안 되잖아.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제일 작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Z가 되는 거죠. Z, Y, X. 조건만 잘 따져주면 돼. 네. 그러니까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 생각을, 다음에 또 있어? 어, 사실 이제 여쭤보는 문제들이 다 어려운 문제들밖에 없긴 한데, 이제 26번 모르겠습니다. 26번? 네. 자, 26번도 요것도 눈에 볼 수 있도록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WXYZ죠. 네. 자, 들어있는 S 오비탈 수와 P 오비탈 수의 비율과 네. 전자 수를 나타냈다 그랬잖아. 네.
그리고 부양자수 L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X가 Y, Z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있지. 실제로 위에서 맞춰본 대로 자 놓고 한번 보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는 몇 개? s 오비탈은 두 개잖아, 다. 네, 두 개. 왜냐면 1s, 2, 2s, 1부터 2, 그 다음에 2p에 6가지 가니까 s 오비탈은 두 개야. 네. 그러면 p 오비탈 수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은 얘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1, 음, 2, 3, 3,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우리 홀전자는 1, 0, 1, 2, 3, 2, 1 이렇게 돼. 자, 여기도 S오비탈은 이제 몇 개인지 한번 봐봐. 세 개. 자, 몇 개니? 세 개입니다. 전부 세 개예요. 세 개. 그 다음에 P오비탈은 얘는 세 개, 얘도 세 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 5, 6, 6, 6 이렇게 나와. 그리고 홀전자가 1, 0, 1, 2, 3, 2, 1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면 요렇게 놓고 이제 그 위에 거를 맞춰야지. 자, 거기 봐봐. W는 S오비탈 수와 P오비탈 수가 1대1이죠. 네. 자, 1대1인 거 S와 P가 1대1인 게 뭐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S, P. S와 P가 1대1인 거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맞네? 네. 그 다음에 요놈밖에 없네? 한조. 네. 그래, 저 세 개밖에 안 되잖아. 네. 그럼 홀전자 수가 A라 그랬잖아. 네. 그러면 홀전자는 여기는 1, 0이거나 2야. 음. 그치? 네. 근데 자 X를 봐봐. 홀전자가 0이에요. 1대1이면서. 네. 아 그러면은 X가 구해졌지. X는 누구야? 아, MG잖아. 네. 그래 요거 있잖아 요거. 1대1이고 홀전자가 0인 놈. 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Y를 봐봐. 자 S오비탈과 P오비탈이 2대 3인 놈이 있어. 네. 자 2대 3인 놈은 누가 있는지 이제 살펴봐봐. 2대 3인 놈. 여기 2대 3이다. 음. 그치? 네. 그 다음에 2대 3인 거 있나? 요것도 2대 3이에요. 그치? 네. 근데 이제 홀전자를 따져야 돼. 자, 요거 홀전자는 1인데 얘는 홀전자 2지 앞에서 A. 누군지 네. 모른단 말이야. A 플러스 1이 자, 1 플러스 1이라면 얘가 나와야지. 네. 그러면 얘는 될 수 없잖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A가 2라면은 2 플러스 1은 얘가 될 수 있죠. 네.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옆에 봐봐. Z가 홀전자가 A-1이죠. 네. 그러면 A가 1이면 홀전자가 0인 놈이니까 마그네슘 이미 결정됐지. 네. 그러면 A는 1이 아니네. A는 1이 될 수 없잖아. 왜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은 여기에서 X라고 됐잖아. 네. 그러면 여기는 거기 봐봐. Z는 마그네슘이 될 수 없잖아. 네. 그러면 A가 1이라고 하면 거기에 봐봐. A-1이 홀전자 아니야?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걔는 홀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네. 마그네슘밖에 없잖아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죠. 네.
자, 이해됐니?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봐봐. Z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1대2, 1대2는 음, 3대6과 같지요? 네, 그 다음에 또 2대4와 같지요? 네, 근데 2대4인 거 없으니까 3대6인 거에서 찾아야 되겠지? 네. 홀전자가 하나짜리 3대6인 게 뭐가 있니? 염소. 요게 3대6 아니야? 네, 염소. 그치? 네, 그러면 A가 2인 요놈 이렇게 찾을 수 있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자 W는 C가 되고 X는 MG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N이 되고 맞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있네. 2대1인 거 그치? 네, 2대1 그 다음에 3대6 4대2는 없으니까 이 두 개를 찾을 수 있다. 맞니? 네, 오, 그런데 거기에서 봐봐. 자, 부양자 수가 L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X가 Z보다 크다 그랬잖아. 음, 그치? 네, 즉,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X가 Z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Z가 될 수 없잖아. P 음,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P 오비탈 수가 많으니까 얘는 B가 되겠네. 어, 그래서 Z는 P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이거는 눈에 보이게 놓고 풀어야만 좀 쉽게 풀린다. 그 다음에 또 있어? 네, 마지막으로 54번 모르겠습니다. 54번. 자, 54번에 그림은 이사주기 원소 A2에 대하여 이사주기 원소인데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과 족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점선으로 연결된 원소의 이온은 전자수가 같고 다른 각각 1, 10, 1, 2, 17쪽 중 하나 A2는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플러스일까 이온 중 하나다. 그랬죠? 네, 자, 그래. 그러면은 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 원소들이어야 돼. 그쵸? 네, 자, 그런데 거기 잘 보면은 자, 가나다는 뭐라 그랬어? 1, 2, 17쪽 중 하나이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자, 이온 반지름은 자, 이렇게 되네. 이온 반지름은 자, 1쪽, 2쪽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 반지름은 1쪽이 2쪽보다 더 크지요? 네. 맞니? 먼저 이온 먼저. 이해돼 안 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쉽게 얘기하면 나트륨 플러스하고 마그네슘 2 플러스하고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야. 아, 나트륨이 더 큽니다. 그래, 양성자가 얘는 11개, 얘는 12개, 전자는 똑같이 10개, 10개, 그 다음에 껍질 수는 똑같이 2개, 2개니까 양성자가 많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크잖아. 네, 그래. 그리고 17쪽은 자, 음이온이지. 네, 음이온이면 음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커진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가가 몇 쪽이 되겠니?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으니까 가는 가는 2족이 쪽, 됩니다. 나는 1족, 1쪽, 다가 1족입니다. 17쪽 이렇게 나와야지. 네, 자, 그러면은 CDE는 걔네는 A, B보다 더 작지요? 네,
자, 그래. 그러면은 C, D, E는 어떻게 되냐면, 자, C는 3주기 2족, 이쪽 D는 3, 6, 3주기 1족, 1쪽. 그 다음에, 자, E는 2주기 17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아, 네. 그 다음에 A는 4주기 2족, 2족.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거 D 위쪽에 있는 놈은 빠졌죠. 네. 그러니까 4주기 1족이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B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3주기 17족. 17쪽. 네. 요렇게 되면 해결이 되지. 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풀었는데 못 풀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 나왔잖아. 거기 봐봐. 원자 번호는 A가 가장 크잖아. 네. 4주기 2족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인 B가 C보다 크다? B는 3주기 17족이고 C는 3주기 2족인데 2족이 훨씬 크죠? 제가 못 따라갔습니다. 그 원자 번호는 A,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잖아. B가 C보다. 자,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리튬에서 쭉 감소했잖아. 이게 F까지. 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이게 나트륨에서 쭉 감소하잖아. Cl까지. 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커질수록 B 3주기 17, C는 3주기 2족, 3주기 2족이 크지. 네. 그래서 틀렸다고 니은은. 네.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D가 E보다 큰가요? B는 3주기 1족, E는 2주기 17족. 네. 그러면 E가 더 D가 큽니다. E보다 큰가? 아닙니다. 아니잖아. E가 훨씬 크지. 그 원자 번호는 A가 가장 크다가 틀린 거 아닌지. 자, 여기 봐. 4주기 2족이잖아. 4주기이죠? 여기에서 4주기가 있어 없어? 다른 거는 4주기가 없잖아. 다른 거는. 아, 아, 제가 그 문제 좀 잘못 풀었던 것 같습니다. 4주기가 제일 크죠. 지금 여기서 번호가. 아, 됐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거 2까지 다 풀었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 자, 오늘은 네, 시간이 애매하니까 자, 오늘까지 문제를 조금 더 풀까요? 어, 어떻게 할까? 사랑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저기 진도를 나갈까? 아니면은 문제를 좀 더 풀까? 그 진도를 나가도 3단원 나가야 돼, 이제 3단원. 네, 3단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단원을 오늘 조금이라도 한번 더 나가볼까? 예, 그래. 자, 3단원 한번 내용 정리 부분 찾아보세요. 네, 자, 이제 파랑이가 이 3단원을 제대로 배워야 이제 막 그 있잖아. 분자의 모양 따지고 결합각 따지고 하는 문제들 나오는 거 있었지. 네, 그거를 이제 공유결합해서 선생님하고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 3단원에서는 제일 먼저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근데 네. 화학결합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전기분해 먼저 나와. 전기분해. 자, 전기분해는 자, 기본적으로 전자의 이동이 생겨요. 네,
전자의 이동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기분해를 하면 중성의 물질이 발생을 해. 중성의 물질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지. 자, 화학결합을 배울 건데 이 화학결합을 배우기 전에 왜 3단원에서 전기분해 먼저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자, 3단원에서 이거야. 전기분해를 통해 알고 싶은 게 뭐냐? 알고 싶은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기분해 원리를 배워볼 거야. 자, 네. 전기분해 원리. 이거는 나중에 화학2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네. 우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전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네. 자, 플러스 극으로는 어떤 것이 이동하겠니? 전류가 이동합니다. 아니, 플러스 극 쪽으로는 양성자? 아니지요. 플러스 극으로 플러스가 이동하냐?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동해야지. 네. 그러면 물질 중에 마이너스를 띈 것은 음이온이라고 하죠. 네. 자,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잔 말이야. 마이너스 이온이 또는 물질이 자, 또는 물질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가서 중성으로 나와야 되죠. 네. 그러면 중성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결합? 아, 자, 지금 마이너스 이온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네. 근데 얘가 중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잃어야지. 자,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는 4단원에서는 산화라고 배우거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두 기체로 발생을 해요. 음. 근데 이 기체로 발생할 때 여기에서는 자, 화원에서는 요 두 가지만 외우면 돼. O2, Cl2. 자, 요건 무색의 기체고요. 네. Cl2는 황록색의 기체거든. 네. 요걸로 나오더란 말이야. 자, 음. 이렇게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극으로는 그러면 플러스 이온이 또는 물질이 자, 플러스를 띠고 있는 놈이 중성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얻어야 됩니다. 그래, 전자를 얻어야지. 전자 얻는 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전자를 얻고 얘는 플러스가 있으면 H2나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체는 H2밖에 없어요. 음. H2나 금속으로 석출이 돼요. 자, 금속으로 석출될 때 여기서 나오는 건 H2 또는 Cu 또는 Ag 이런 금속이 여기서 발생한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원리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를 먼저 배워보자. 자, 이온 결합 물질에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자, NaCl의 용융 전기 분해. 자, 용융이라는 말은 가열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전기 분해를 하는 걸 용융 전기 분해라고 해. 음. 그러면 자, 식을 써볼 테니까 봐봐. NaCl 소금이에요. 네. 소금이 고체로 존재하지. 네. 이거를 가열을 해. 가열하는 걸 용융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Na 플러스 액체가 돼. 액체.
이렇게 되거든. 네. 근데 이 고체는 자,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 없을까?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없어요. 어, 너 소금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릅니다. 안 흘러. 왜 안 흐르냐면 자, 이온이 꽉 붙들려 있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 음, 이동할 수 없으므로야. 그래서 고체 소금은 전류가 안 흐르는데 네. 얘네는 지금 이온이 이온화돼서 분리가 됐지. 네. 그러면 얘네는 전기 전도성이 생겨야 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네. 왜 그러냐면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해. 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그러면 잘 봐. 자, 플러스 극으로 어, 어떤 것이 가야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이온이 그러면 위에서 봐봐. 마이너스 띈 놈이 누구야? 염소입니다. Cl 마이너스죠? 네. 근데 Cl 마이너스가 가서 뭘로 변해야 되냐면 Cl2가 돼야 돼. 네. 그러면 얘도 두 개 있어야 되잖아. 예. 그리고 나서 두 개 전자를 잃어요. 네. 그러면 이걸 모형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요 CL이 여기 전자 하나 매달고 있어. 여기도 CL이 여기 전자 하나 매달고 있어. 이게 CL 마이너스 두 개야. 네. 근데 얘네들이 중성이 되면서 CL과 CL이 이렇게 붙었어.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와서 두 개의 전자가 떨어진 거예요. 음, 봐봐. 지금 플러스 극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가서 전자를 잃고 그리고 Cl2 중성의 물질이 됐잖아. 네. 근데 마이너스 극으로는 누가 이동하겠니? 그거 봐봐. 플러스를 찍는 누구야? 그 나트륨입니다. 근데 나트륨이 아니라 Na 플러스. 네. 얘도 뭘로 변해야 돼? 나트륨으로 변해야지. 네. 근데 나트륨으로 변할 때 봐봐. 얘는 전자를 하나만 얻겠죠. 네. 자, 전자를 하나만 얻으면 돼. 근데 자, 위에서는 전자가 두 개 이동했지. 네. 근데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두 개 이동했는데 마이너스 극으로 전자가 하나 이동할 리가 없어. 네. 똑같이 흘러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되려면 얘도 두 개가 돼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음, 얘를 들어볼 테니까 봐. 여기에 이게 Na 플러스인데 이 자리에 전자가 하나 들어오고 요것도 Na 플러스인데 이 자리에 전자가 들어와서 NA가 금속 NA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어,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 분해가 되는 거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 요게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야. 어, 근데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도 보자. 자,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 아주 중요한 예는 물의 전기 분해예요. 물. 자, 물은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음, 자,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녹인 다음에 전기 분해를 하냐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전해질을 녹인 후 전기 분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전해질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있지. 자, 네. 수산화 나트륨 또는 황산 또는 황산 나트륨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 음, 이걸 먼저 녹여야 돼. 그러면 저놈들에 의해서 물이 전기 분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자. 자, 플러스 극으로는 자, 우리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지. 네. 그러면 물을 보내야 돼, 물. 자, H2O를 보내서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극에서는? 어,
O2가 나와야지.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아, 네. 그러니까 O2가 나와야 돼. 그러면 O가 두 개가 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 두 개 이렇게 나와야지. 네. 자, 물에서 잘 봐. 물에서 O 두 개를 빼냈더니 H가 몇 개 남니? 네 개가 남았습니다. 그래. H 네 개 남았는데. 자, 플러스계에선 전자를 잃어야 된다 그랬지. 네. 그래서 얘 H가 전자 네 개를 잃었다. 그러면 H 플러스가 돼. 전자 아, 잃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네 개 전자. 걔네들이 각각 잃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플러스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또 어떤지 봐봐. 자, 물을 전기 보내야 되니까 물을 보내야 돼, 물. 네. 근데 위에서는 전자가 4개 있으니까 밑에도 전자를 4개를 더하려면 얘도 4개를 보내. 그러면 봐봐. H2O 4개에서 H를 각각 하나씩 뜯으면은 H 4개가 뜯어지지. 네. 그러면 그 H끼리 2개씩 붙여. 그러면 H2가 나오거든. 음. 그리고 OH 4개가 남았지. 네. 거기에 전자 하나씩을 더하면 어떻게 4OH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아, 네. 이게 마이너스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이걸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은 더해져서 4개 물이 돼요. 4개 물. 알겠니? 네.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4개 물을 빼버리면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 이 H2OL이 이 H2 기체가 나오고 O2 기체가 나온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얘는 플러스 극에서 그리고 부피비가 바로 개수비니까 2대 1로 나와요. 질량비는 자 수소 2몰은 4g, 산소 1몰은 32, 1대 8로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에 전기분해 장치 그려져 있죠? 네. 거기 봐봐. 증류수 플러스 황산 나트륨이라고 나왔니? 전기분해 장치에 보면은 아, 네, 맞습니다. 그 황산 나트륨이 절해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험관에 봐봐. 시험관 오른쪽하고 왼쪽 중에 어디에 기체가 더 많이 모였어? 오른쪽에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른쪽이 더 많이 모였으니까 오른쪽 기체가 무슨 기체가 돼? 오른쪽이 플러스극? 오른쪽이 수소. 아, 오른쪽이 수성. 이거 봐. 부피비 2대 1이라 그랬잖아. 아, 네. 그러면 오른쪽에가 수소니까 무슨 극하고 연결돼 있는지 따라가 봐. 네. 마이너스극입니다. 봐봐.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죠. 음. 그리고 산소가 플러스 극에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물의 전기분해야. 자, 이처럼 자, 이온결합과 물을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거잖아.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이거 봐, 전자가 관여하잖아, 이렇게. 네. 요거를 알고 싶었던 게 바로 이 3단원에서 전기분해를 통해 알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됐니? 네,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이제 이온결합을. 자, 이온결합은 뭐가 이온결합이냐? 자, 앞으로 이온결합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면 맞아요. 금속과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은 무조건 이온결합이야 라고 하면 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입니다.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야. 자, 그러면 이온결합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불러.
자,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잖아. 네. 그러면 얘네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겠지? 네. 그래,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합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온 결합력이 있거든. 네. 이온 결합력은 F라고 힘이야, 힘. 네. 힘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K는 여기는 쿨롱 상수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Q1하고 Q2는 이온 전하량이에요. 그 다음에 R은 이온 결합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 식에서 주는 의미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이온 결합력은 뭐에 비례하는 거야? 이온 이온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전하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전하량 아, 곱에 비례하지. 아, 곱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뭐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온 결합 거리 제곱에, 그렇지. 이온 결합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야.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온 결합력을 강조하는 중이거든. 네. 그러면 이온 결합력이 크면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결합력이 클수록 자, 이온 간의 결합이 단단하다는 뜻이지. 네. 끊어내기 어렵겠지. 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져요. 어, 그래서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게 뭐냐 이런 문제를 찾을 때는 이온 결합력을 서로 비교하면 되겠구나. 이걸 비교할 줄 알아요. 됐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온 결합의 형성을 볼 거예요. 자, 과정의 첫 번째 이온 결합 형성은 양이온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 그러면 양이온은 무슨 규칙에 의해서 양이온이 만들어지냐면 옥텟 규칙에 의해 옥텟 규칙에 의해 자, 전자를 잃어요. 음, 그래서 양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옥텟 규칙이 뭔지 알아? 네, 공부는 했었습니다. 옥텟이 뭐야, 옥텟? 어, 어려운 거 아니야. 팔전자. 네. 우리 음악에서 도에서 도까지를 뭐라고 불러? 옥타브라고 부르잖아. 네. 1옥타브. 8음이거든. 음, 자,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8개 전자가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는 뜻이거든. 네. 그러면 잘 봐. 나트륨이 자, 에너지를 받아서 나트륨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 잃는데 자, 요거 11번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 플러스 11개가 있으면은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있어야 됩니다. 11개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껍질은 3개입니다. 3개잖아. 그거 봐. 맨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근데 Na 플러스가 되면서는 플러스는 안 움직이죠. 네. 플러스는 11개 내려 있고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면 껍질이 2개 남으니까 줄어들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크기가 감소한다고 배웠잖아. 이렇게 네. 되면서 하나가 빠져나온 거야. 이게 옥텟 규칙에 만족한 거예요. 아, 얘 봐봐. 얘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어. 8개 채워져 있습니다. 봐봐. 옥텟을 만족했잖아. 네. 이게 옥텟 규칙이야. 음.
그 다음에 이제 양이온이 형성됐으면 음이온이 형성돼야겠죠. 네. 음이온도 규칙이 똑같아. 목대 규칙에 의해 만들어져. 근데 대신에 얘는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F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F가 9번인데 전자 하나 얻어서 F-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 9번이면 네. 플러스가 9개 있죠? 네. 전자 몇 개 돌아야 돼? 9개입니다. 그러면 껍질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합니다.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자리가 비어 있잖아. 네. 요 자리에 전자가 하나 들어와야 되지. 음. 그치? 그래야 네. 마이너스 이온이 되니까. 그러면 플러스는 9개 똑같은데, 자, 전자가 하나 들어오면서, 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껍질이 이렇게 부푼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음이온의 경우는 더 커져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 자리에 전자가 하나 들어온 거야. 이렇게 F-가 형성이 돼요. 음. 자, 그러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형성됐지. 네.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됐으니까 자, 쟤네들이 결합을 하면 이제 세 번째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Na 플러스 기체가 F 마이너스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NaF 기체가 될 때, 요때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1년만 작용할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작용할까? 자, 어, 모든 힘은 있지. 네. 단독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 음. 항상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하거든. 쌍으로 작용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벽을 손으로 짚고 이렇게, 자, 이게 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손으로 짚고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봐. 벽이 없으면 넘어지겠지.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사람이 벽을 미는 힘이 있죠. 네. 벽이 사람을 미는 힘도 있거든. 음. 이렇게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라고 불러. 그러니까 모든 힘은 단독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도 마찬가지야. 끌어당기는 힘만 있느냐? 아니야. 양이온, 음이온도 밀어내는 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두 힘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왼쪽에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할 테니까 봐봐. 왼쪽 그림이 양이온이고 오른쪽 그림이 음이온이라고 해보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봐. 네. 그러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요 거리를 이온 간 거리라고 부르거든. 음. 자, 이온 간의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 네. 이럴 경우에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커요. 음. 자, 반발력은 서로 밀어내는 힘인데 인력이 더 커. 네. 끌어당기는 힘이. 그러면 점점점 가까워지겠지. 네. 그러다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됐을 때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접했을 때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역시 이온간 거리라고 해. 이때가 인력하고 반발력이 같은 때예요. 음. 자, 인력하고 반발력이 같을 때 우리는 뭐가 됐다 그래? 이온 결합이 되었다. 형성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인력하고 반발력이 같으니까 더 끌어당기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잖아. 네. 그 자리에서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요 그림으로 봐봐. 이온 결합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양이온 반지름에 더하기 음이온 반지름을 하면 될까요? 네. 원이니까 둘 다 동그란 원이라고 해봐. 반지름 반지름 더하면 이온 결합거리가 나오는 거야.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더 가까워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핵과 핵이 너무 가깝지? 네.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인력이 반발력보다 작아져요. 반발력이 엄청나게 커져. 그러면 서로 밀어내버리겠지. 네. 자, 그러면 사랑아 이제 잘 봐봐. 두 이온이 서로 가까워지잖아. 가까워지면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지거든. 네.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지지만 너무 가까워질 땐 반발력이 급격히 증가해.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배워봐야 돼. 네 번째, 이온 결합과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렇게 X축이 에너지 축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에너지고, X축이 R이에요. 이온 간 거리. 이온 간 거리에 대한 그래프거든. 네. 자,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힘이 뭐야? 급격히 신경 반발력입니다. 그렇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히 증가해요. 이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림이야. 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근데 인력과 반발력은 서로 방향이 어때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방향이 서로 반대. 반대. 네. 어, 자, 민우님은 당기누님과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네. 그러면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에너지도 반대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거든. 음. 자, 그러면 잘 봐.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더해. 더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거리에서 저 에너지와 요 밑에 에너지를 더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걸 더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와. 자, 이렇게 사이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 요 그래프가 뭐냐면 인력과 반발력 두 가지를 합친 에너지야. 근데 요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 요걸 E0라고 해보고 E0는 요 화살표의 길이가 E0예요. 음. 그 다음에 E0가 0일 때까지의 거리를 R2라고 해보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겠네? 네. 자, 그랬을 때 요 R2가 뭐냐면 R은 이온 간거리지만 R2는 이온 결합거리예요. 자, 요거를 왼쪽 그림 이 세 가지하고 비교해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 R과 R2가 같으면은, 자, 즉, 이온 간 거리와 이온 결합 거리가 같다는 뜻이죠. 네. 이거는 이온 결합이 형성된 거예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을 때야. 음. 자,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지점이 어디냐면, 요 그림상에 요 점이에요. 요 점. 요 점일 때. 노란 점.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걸 비교해봐. R이 이온간 거리가 이온 결합 거리보다 커. 그러면은 얘는 무슨 힘이 더 크겠니? 이온 거리 인력보다 이온 결합. 이온간 거리가 이온 결합 거리보다 커. 어. 그러면 저 왼쪽 그림하고 비교해봐. 왼쪽 그림의 몇 번째 그림이 될까?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지. 왜냐면 두 번째 그림이 이온 결합 거리잖아, R이.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 R은 이온 결합 거리보다 더 크잖아. 네.
그러면 이때는 인력이 더 반발력보다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 있지. 네. 이 구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있지. 요점의 뒷부분, 요점의 뒷부분 여기. 뒷부분 여기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커요. 근데 또 R이 R2보다 작아. 즉 이온 간의 거리가 이온 결합 거리보다 더 작다는 얘기. 세 번째 그림이잖아. 네. 이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자,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로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음, 자, 이온 결합 에너지라 그러면 이제로는 아까 우리 이온 결합력 따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네.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이제로도 커요. 자, 아까 이온 결합력이 크면은 뭐가 높다 그랬죠? 녹는 점 높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로가 크다는 얘기는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야. 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거를 비교하는 문제. 자,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요거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위 그래프가 NaCl이라고 하고,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그래프 배웠지, 요거. 네. 요 그래프가 NaCl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네. 그러면 만약에 NaCl이라고 할 때, 자, NaBr 또는 MgO의 경우 NaCl과 비교해서 자, R2E0 이온 결합력 그 다음에 녹는 점을 비교해 보는 거야.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으냐 이걸 비교해 줄 거거든. 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NaCl과 NaBr의 경우 이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 거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네. 이온 전하량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같잖아. 네. 뿔마야. 그런데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는 게 이온 결합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거든. 네. 아까 이온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자, Na 플러스는 크기가 같죠? 네.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 Br 마이너스 중에 누가 더 이온 반지름은 크니? 이온 만지름은, Cl 마이너스와 Br 마이너스 중에 누가 더 커? Br 마이너스가 더 크잖아. 왜냐면 F, Cl, Br, I 17쪽에 이렇게 순서대로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잖아.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지. 이 단원에서 다 배웠는데. 그, 이다야, 이다. 네. 그러면 자, 그러므로 R2는 NaCl보다 NaBr이 더 크지요? 네. 그러면은 자, 이 제로는 누가 더 크겠어? NaCl이 NaBr보다 크죠. 음, 이온 결합 거리가 멀수록 이온 결합력이 작아진다 그랬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력도 누가 더 큰 거야? NaCl. NaCl이 더 크죠. 네. 그러면 녹는 점도 누가 더 높아? NaCl. 그렇지. NaCl이 훨씬 높지. 근데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풀이는 NaCl과 MgO를 비교해 볼 거야.
MgO의 경우 자 얘는 뿔마 얘는 이뿔 이마 이렇게 돼. 그러면 곱이 어때요? 이뿔 이마의 곱이 더 크지? 네. 이온 전하량은 MgO가 더 커요. 더 크고 이온 반지름도 비교해 볼 거야. 자, Na 플러스하고 Mg2 플러스 중에 Na 플러스가 더 크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Cl 마이너스하고 O2 마이너스 중에 얘가 더 커. 네. O는 2주기, Cl은 3주기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R2는 NaCl이 MgO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러면 이제로는 NaCl보다 MgO가 훨씬 더 커요. 음. 그러면 이온 결합력도 누가 더 큰 거야? MGO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맞아. NaCl보다 MgO가 더 크니까 녹는 점도 누가 더 높은 거야? 네. 산화 마그네슘이 더 큽니다. NaCl보다 MgO가 훨씬 커요. NaCl의 녹는 점은 약 800도 조금 더 넘거든? 어. 근데 MgO는 2000도가 넘어요. 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또 비교해 보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자 다음 물질의 녹는 점 순으로 비교해봐. 녹는 점 순으로 배열을 해봐. 그러면 누가 제일 높으냐라는 얘기인데 자 LiCl, NaCl, KCl 세 개와 MgO, CaO, SRO 이 6개를 비교해 보잔 말이야. 이 6개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얘는 이온이 뿔마, 얘도 뿔마, 얘도 뿔마죠. 네. 근데 얘는 이뿔 이마, 이뿔 이마, 이뿔 이마지. 네. 자 그러면은 비교할 거 없이 무조건 얘가 더 높아. 음. 그러면 이런 얘기야. 전하량 곱을 먼저 비교하고 이런 거울 그 후에 결합거리를 비교하라. 결합거리를 비교하라. 이런 뜻이거든. 네. 자, 이온의 전하량 곱이 뿔 많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1이니까 곱하면 1이죠. 네. 근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2니까 곱하면 4, 4배가 네. 되는. 어.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온 전하량 곱을 먼저 비교해.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간 거리를 비교할 거야. 자, 왼쪽은 Li, Na, K, Cl-는 공통이지. 네. 근데 Li, 야, 우리가 수리나 칼루, 세프, 이렇게, 자, 얘네 이렇게 같은 쪽에 있잖아. 네. 밑으로 갈수록 껍질이 늘어나죠. 네. 그러면 크기가 더 커지지. 네. 그러면 이온 간 거리도 커지지. 맞습니다. 이온 간 거리가 커지면은 이온 결합력은 작아지지. 네. 결합력이 작아지면 녹는 점은 낮아지죠. 그래서 네. 얘네는 녹는 점이 낮아져 밑으로 가. 음. 그 다음에 오른쪽 세 개도 비교해봐. MgO, CaO, SRO도 둘 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곱은 전부 4야. 네. 근데 마카스바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2족의 순서대로 있거든. 그치? 네. 그럼 얘네들도 아래로 갈수록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지. 네. 그러면은 이온 간 거리가 멀어지죠. 네. 그러면 이온 결합력은 작아지니까 녹는 점이 낮아져. 이렇게 됩니다. 음. 그래서 요 6개를 다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건 MgO, 가장 낮은 건 KCl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됐니?
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의 이제 마지막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배워보자. 음, 자, 마지막으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첫 번째, 자, 상온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는 모두 비휘발성, 날아가지 않는 이란 얘기야. 비휘발성 고체예요. 고체로 존재한다. 자, 고체가 아닌 거 없다는 뜻이에요. 아, 네. 전부 고체로 존재해, 이온결합 물질은. 그 다음에 있지. 자,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자,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물에도 잘 녹아. 물에 잘 녹는다. 자, 그래서 소금 물에 잘 녹죠? 네.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또 잘 녹아. 그 다음 네 번째. 자, 얘네는 10을 가하면 부서져요. 소금을 망치로 막 친다고 해봐. 소금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 가루가 됩니다. 가루로 쪼개지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온결합 물질은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옆에는 플러스 이렇게 배열이 돼 있거든. 네. 근데 자 여기에 망치로 이 부분을 꽝 하고 때렸다고 해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밀려나. 자 이렇게 밀려나요. 음, 그러면 여기 봐봐. 요 사이에서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반발을 하지. 네.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잘게 부서져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온결합 물질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기도 한데, 자, 고체 상태에선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안 흐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왜 없다 그랬지? 그, 전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용융은 액체 상태예요. 용융 또는 수용액 물에 녹이잖아. 네.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음, 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게 이온 결합을 다 배운 거야. 자, 파랑아 여기까지 우선 질문할 거. 어, 전기분해 쪽에서 혼자 공부할 때 거의 독학하다시피 했는데 어,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그래. 그거 우리 화학2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전기분해. 네. 자, 말고는,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네.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파랑아 오늘 배운 여기까지 공유 결합은 전혀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못하고 네. 여기까지 배운 거 공부하고 자, 질문할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앞에 문제풀이부터 여기까지 편집해서 올려줄 거야. 아, 네, 문제 풀이부터 여기까지 그래. 최고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읽고 외우고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화장실 갔다 오려면 갔다 와. 물이랑 먹고.